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병원 치과에 근무하는 김만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그 ALS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ALS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임플란트 보철에 있어서 라테랄 스크루 시스템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 임플란트 보철에 있어서의 스크루 타입이 대부분 그 스크루 액세스 홀 때문에 오클루잘 쪽에 이러한 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홀은 스크루 타입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환면에다가 이러한 홀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오클루전에 있어서는 불완전한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치부에 있어서는 패스가 맞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레비얼 쪽에 홀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라테랄 스크루라는 시스템을 쓰는 건데 과거의 라테랄 시스템에는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싱글 투스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멀티데인 어바트먼트를 가진 임플란트 보철에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라테랄 스크루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저번에 보여줬던 사진과 이 사진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교환면에 거의 완전한 교환면을 만들 수 있고 스크루를 라테랄로 이제 바꾼 그러한 형태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임플란트 보철은 스크루 타입이면서도 교환면이 온전히 되어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부도 이렇게 라테랄 스크루를 사용함으로써 ALS 시스템을 씀으로써 그 에스테틱한 것을 시멘트 타입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스크루 타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거에 있던 그 라테랄 스크루 시스템과 새로 개발된 ALS 시스템의 차이가 무엇인가 보면 그림에 보면 그 스크루의 네거티브 스크루가 과거에는 이것이 어바트먼트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나사가 어바트먼트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조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그 리지드 타입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크루가 휜다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크루가 빠지지 않고 또 세팅할 때 완전한 세팅이 되지 않으면 이 스크루를 잠그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새로 개발된 ALS 시스템은 이 하우징, 그러니까는 암나사가 보철에 있는 크라운 내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어바트먼트는 그냥 통과하는 의례적 T-스크루가 통과하는 홀을 만들고 그 대신 어바트먼트 스크루를 이 역피라미달 형상으로 만드는 포스트 타입의 스크루, 즉 우리가 이걸 앨리스 스크루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스크루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크루가 전진해서 이 어바트먼트 스크루, 앨리스 스크루의 외측면에 닿게 되면 이것이 이제 언더컷 밑으로 들어가 있는 형상을 그런 기하학적인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세멘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멘트 타입의 어바트먼트를 사용하면서 시멘트에 해당되는 것은 라테랄 스크루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앨리스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ALS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또 시멘트 타입의 어바트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포스라든가 로테이션에 있는 문제는 다 어바트먼트에서 해결을 하고
단지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라테랄 스크루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만들기가 쉽고, 왜냐하면 이 네거티브 스크루가 크라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리텐션이 없는 부분이 어떤 스퀴징이나 이러한 액션이 아니고 푸싱 에펙트로서 이것을 유지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전치부에 있어서 패스가 달라져 있을 때도 이 어바트먼트의 벽에 언더컷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이 T스크루가 들어가는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크라운이 탈락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상당히 폼하게 어바트먼트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뭐냐면 단지 라테랄 스크루 하우징의 위치가 임플란트 보출 내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멀티로 되어 있는 어바트먼트 브리지 케이스도 할 수 있고, 그 라테랄 스크루가 가졌던 단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다 만능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ALS 시스템을 쓰려면 그 미니멈 디멘전이 요구되는데, 즉 어바트먼트의 높이가 3.5mm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또 보출물에 그 네거티브 스크루 하우징이 들어가는 부분은 적어도 1.8mm의 thickness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하우징의 각도가 교환면 쪽으로 1.5도 정도의 그 각도를 가진 것으로 메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 얼마든지 어느 케이스든지 이 ALS 시스템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게 1.8mm 정도의 시크니스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게 볼트 앤 너트인데, 너트가 굉장히 납작하게 생겼어요. 요 안에 스레드가 4개 이상이면 너트의 구슬을 합니다. 그래서 하우징에 들어가는 그 너트의 역할을 하는 하우징이 이 슬레드가 4개의 피치를 가지면은 너트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우징 개념으로 가게 되면 질코니아, 그 다음에 그래스 세라믹 이런 것도 스크루 타입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에 있어서는 올 세라믹이 이것이 스크루 타입이 안 됐는데, 이것은 올 세라믹 프로스테시스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즉 옆에다가 이 네거티브 스크루 하우징을 매몰함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이 이렇게 하우징인데, 이것을 질코니아에 있는데 홀을 내고 이 안에다가 매몰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형상의 T스크루를 얼마든지 장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ALS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둥처럼 생겨 있는 스크루, 어바트먼트 스크루, 엘립스 스크루를 쓰기 때문에 이 엘립스 스크루가 쓰는 위치, 우리가 20N으로 잠궜을 때 쓰는 위치가 이렇게 기공상의 작업 모델에서 하고 그 다음에 픽처에 연결했는 모델의 위치하고가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같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랩 아날로그로 가지고는 구강내에서 쓰는 위치와 작업 모델에서 쓰는 위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메지오 디지털로 서 있는데 이건 버코링과로 섰거든요. 이런 것을 맞출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것을 그 YK 랩 아날로그를 개발함으로써 이 톨러런스, 공차를 같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공 과정에서 이렇게 배배를 줘서 이 스크루가 이런 형상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구강내에다 끼워도 같은 형상에 있는 위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아날로그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YK 시스템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베벨드 되어 있는 형태, 즉 전치부에서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1.8짜리의 네거티브 스크루 하우징을 묻어서 캐스팅한 후에 이것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사까지도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트랜스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올 세라믹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6번 브리지의 형태고 4개의 어바트먼트를 가지고 있는 4개의 픽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양쪽 캐나인에다가 하우징을 달아서 스크루 타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올 세라믹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치부에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스크루 타입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솔리드 어바트먼트를 써서 시멘트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문제가 일으켰을 때도 이런 솔리드 어바트먼트도 라테랄 스크루로 제작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또 기공도 쉽게 이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플란트 보초를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ALS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 프로시디어도 보면 과거에는 이것을 세팅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라테랄 스크루가. 그런데 이것이 크라운에 하우징이 들어감으로써 반쯤 연결된 상태에서 그냥 스크루 타입, 이것도 지금 컨트롤 앵글, 로우 스피드 컨트롤 앵글에다가 드라이버를 달아서 손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세팅하고 있는 장면인데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팅하는 프로시디어는 이제 다음에 다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시링도 퍼펙트하게 할 수 있고 냄새도 없는 라테랄 스크루 타입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거의 100% 리트리브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이것에 대한 수리와 유지 보수, 페리오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100% 리트리브하다. 그러니까 비파괴적으로 다 제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멘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에스테틱, 상당히 에스테틱한 면으로서 만드는데 충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테리어 로케이션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 앵글 드라이버가 어프로칭 되어 있는 그런 각도 내 어느 위치에나 이 스크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크네스가 정중앙에 링괄 쪽 정중앙에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경우는 이것을 약간 각도를 틀어서 메지어 디스탈로 1.8mm 정도의 메탈 시크네스가 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ALS 시스템은 앞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한 임플란트 시스템에 반드시 보철로서 채택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케이스, 지금 세멘트로 되어 있는 것은 다시 이 스크루 타입 ALS 시스템으로 다 컨버터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테랄 스크루를 가졌지만 브리지 형태에 있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고 또 교환면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ALS 시스템이 즉 YK 덴탈 임플란트 시스템에서 파생돼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